태양에서 약 59.5억 km 떨어진 곳에 한때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던 작고 어두운 세계가 존재합니다. 오늘날 명왕성은 공식적으로 해왕성 통과 천체에 불과합니다. 행성 등급이 강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세계에 도달했습니다. 측정 데이터는 모두를 놀라게 했고 나사는 처음으로 명왕성의 실제 이미지를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태양계에서 가장 특이한 천체 중 하나인 명왕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명왕성, 어둠 속의 세상. 우주선에서 명왕성 개척자가 되어 신비로운 어둠의 세계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광활한 우주에서 태양은 작고 희미한 공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견한 낯설고 차가운 세계는 커다란 그림자로 뒤덮여 있죠. 절반의 어둠 속에서 당신은 이상하게도 깨지기 쉬운 다공성 바위를 탐험합니다. 이 세상은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하죠. 지구의 0.063배에 불과한 중력으로 인해 가벼운 깃털처럼 튕겨다니기 때문에 이동이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발에 무게추와 스파이크가 장착되어 있어 이곳에서 발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큰 노력과 어려움 끝에 허리를 구부려 암석 샘플을 채취했죠. 그런 다음 다시 우주 캡슐에 올라 외소행성의 다른 위치에 착륙하여 더 많은 샘플을 채취합니다. 여러분은 이 임무를 위해 수년간 열심히 훈련했고 비정상적인 상황과 낮은 중력, 행성의 얼어붙은 표면에 대비했습니다. 명왕성은 독특하고 어둡지만 아름답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작고 얼음처럼 차가운 세계에 서 있는 것은 숭고한 순간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임무는 끝나죠. 화씨 마이너스 351도의 표면 온도는 짧은 시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태양 사진을 몇 장 더 찍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명왕성에 처음 착륙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계 반대편의 절반의 어둠 속에서 이 천체는 낮에는 거의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저 멀리 있는 작고 약한 노란색 공입니다.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명왕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지루한 왕국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명왕성은 약 40천문 단위의 거리에 있는 해왕성 천체 중 가장 가까운 천체입니다. 1930년에 발견된 명왕성은 9번째 행성이었지만 2006년에 외소행성으로 격화되었습니다. 명왕성은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에 우리별 궤도를 돌고 있는 새로 발견된 행성들과 함께 이 명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이 공식 행성 대열에서 빠졌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명왕성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었지만 사람들은 1930년 이래로 명왕성이 9개의 주요 행성의 목록에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었죠. 오랫동안 아무도 카이퍼 벨트에서 더 많은 외소행성이 발견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에리스와 세드나는 명왕성보다 약간 작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두 천체와 새로 발견된 더 많은 천체를 행성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선을 그을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왕성은 이웃 천왕성과 해왕성보다 해왕성 횡단 외소행성과 훨씬 더 유사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죠. 그 이후로 명왕성은 공식적으로 TNO 134340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명왕성이 강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명왕성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독특한 존재인지 보여줬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명왕성은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허블 우주망원경의 이미지에서도 이 외소행성은 표면의 디테일이 전혀 없는 흐릿한 갈색 원반처럼 보였습니다. 망원경으로 멀리서 명왕성을 제대로 탐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사는 명왕성이 강등된 바로 그 해에 무인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을 명왕성으로 보냈습니다. 탐사선이 멀리 떨어진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무려 9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2015년에 마침내 1차 목표에 도달한 뉴 호라이즌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고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이 탐사선은 매우 짧은 시간에 6GB의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행성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명왕성의 표면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호기심 많은 과학자들에게 갑자기 다채롭고 매우 활동적인 세계가 드러났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다양한 구조의 행성 표면 이미지를 통해 예상치 못한 지질학적 활동을 발견할 수 있었죠. 뉴 호라이즌스가 명왕성의 중심부까지 침투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 장치는 처음으로 명왕성의 구조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결과 모델에 따르면 명왕성은 다양한 물질과 원소의 혼합물로 구성된 약 1056마일 두께의 단단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층은 물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각의 얼음 두께는 최대 1700km 두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왕성은 이 얼음층 아래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활발한 지열 구조와 얼음 화산 활동은 명왕성의 핵이 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가정에 따르면 명왕성의 핵은 얼음 멘틀의 일부를 녹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존 암모니아가 다량 함유된 매우 짜고 유독한 바다가 외수행성 표면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와 달리 명왕성의 지질학적 과정은 물, 얼음, 암석에 덜 의존합니다. 오히려 이 행성은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같은 결정화된 가스 덩어리를 동원합니다. 하트 모양의 행성, 통보 레기어. 명왕성 표면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가장 눈에 띄고 가장 많이 연구된 지역인 톰보 레기오에서 시작됩니다. 명왕성의 적도지대에 있는 이 광활한 지역은 심장을 닮았으며 비공식적으로는 명왕성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약 2300km의 크기로 천체 전체 표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면적이죠. 심장은 밝은 왼쪽과 어두운 면으로 나뉩니다. 왼쪽 섹션은 스푸트니크 플라니티아 또는 스푸트니크 플라눔이라는 풍경을 형성하죠. 스푸트니크 플라나티아의 지름은 약 1492km이며 지형도를 보면 질소얼음, 일산화탄소, 고체 메탄이 두꺼운 층을 이루고 있는 광활한 저지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밝은 색을 띠기 때문에 평야의 일부 지역은 들어오는 빛의 최대 90%를 반사합니다. 분화구가 거의 없는 것은 이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매우 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스푸트니크 플라니티아는 약 1억 년 전 명왕성이 거대한 천체와 충돌하면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돌은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고 이 분화구는 나중에 이 외수행성의 따뜻한 내부에서 나온 물질로 채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독특한 세포 또는 벌집 모양의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비정상적으로 생동감이 넘칩니다. 새로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지난 8년 동안 구조가 상당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지질학적 활동을 나타냅니다. 통볼 레기오는 비교적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플라니티아 서쪽의 힐러리 몬테스 산맥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산맥은 아니지만 높이가 최대 약 3km로 비교적 큰 편입니다. 타운센드 몬테는 중심부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외수행성의 평균 지표면보다 약 6km 이상 높아 명왕성에서 가장 높은 산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암석들은 주로 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왕성의 낮은 온도에서 물 얼음은 바위처럼 단단하죠. 명왕성의 크리오 화산 활동. 더 남쪽으로 가면 깊게 움푹 패인 곳이 명왕성의 외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층층이 쌓인 거대한 얼음 능선과 암석으로 둘러싸인 이 구조물은 빙화산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죠. 주변 암석은 오래된 분출로 인해 굳어진 분출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로운 컬러 이미지 덕분에 연구자들은 처음으로 분출의 화학적 구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배울 수 있었고 명왕성의 내부 구조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통볼 레기오의 동쪽은 더 어둡습니다. 이곳의 풍경이 훨씬 더 오래되었죠. 분화구는 아마도 수십억 년 전에 수행성이나 해성의 충돌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스푸트니크 플라니티아와 달리 이 지역은 활발한 지질학적 과정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도를 따라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마큘라스라고 불리는 어두운 반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의 풍경은 수백 마일에 걸쳐 뻗어있는 높은 산맥과 교차합니다. 마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현재 과학자들이 여전히 연구 중인 미스터리입니다. 어두운 색은 충돌 분화구와 톨린의 조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톨린은 천체 대기 중의 단순한 분자에 고에너지 방사선이 작용하여 광학 특성에 영향을 미쳐 형성되는 복합 유기 화합물입니다. 로웰 영역.
마큘라스의 험준한 세계를 뒤로하고 북쪽으로 더 멀리 향합니다. 명왕성의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계곡인 로엘 영역이 있습니다. 명왕성의 자전축이 궤도면에서 상당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 행성에서 가장 밝습니다. 명왕성은 항상 북극이 태양을 바라보며 움직입니다. 이것이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명왕성 대기의 밀도가 3배로 증가한 이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광선이 질소 얼음을 증발시킨 다음 그게 침전되어 외소행성의 대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론. 명왕성의 독특한 움직임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특히 초점 주위를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경사진 궤도는 달 카론에 의해 발생합니다. 명왕성의 위성인 카론은 지름이 약 1212km로 비교적 큰 위성입니다. 명왕성 자체의 지름은 약 2377km이죠. 두 천체는 평균 약 19,567km의 거리에서 서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두 천체는 행성과 달이라기보다는 쌍성계와 비슷하지만 명왕성이 분명히 쌍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이동은 뉴 호라이즌스에 의해 처음 문서화되었으며 현재 집중 탐사 중입니다. 카론은 달치고는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명왕성과 닮았습니다. 그러나 표면은 훨씬 더 어둡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 호라이즌스의 이미지에 따르면 메탄과 질소가 섞인 물 얼음과 특이한 지질 활동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이퍼 벨트가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을 계속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양계에서 이 지역의 극히 일부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명왕성과 나사의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카이퍼 벨트에서 어떤 아름답고 놀랍고 충격적인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계신가요?